그 제목을 처음 받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 새로운 신부전 약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 이거 내가 쓰지도 않을 약인데 과연 이거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고요. 또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노학입니다. 노학. 여러 선생님들이 Atrial Fibrillation 노학을 한 4, 5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약값이 이렇게 비싸고 환자들 사용하는데 누가 개원가에서 이거 누가 사용할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려 3천억 원의 정도의 그 노학을 쓰고 있고요. 개원가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000원 물론 지금 약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Atrial Fibrillation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 정보 그다음에 약에 대한 것들 이해가 훨씬 깊어져서 아마 더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새로운 약제는 처음 접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이미 많이 써본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신부전 학회도 점점 더 여러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에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험도 쌓이고 그러면 아마 신부전에 대한 이해들이 훨씬 더 높아져서 이런 약들도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케이스인데요. 한번 같이 좀 볼까요? 70세 여자 환자가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한테 옵니다. 심장이 안 좋다고 검사 한번 큰 병원 가서 한번 받아보라고 한번 얘기하는 거죠. 환자는 물어보면 뭐 별로 숨 안 차고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보호자 보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좀 차다 그러시고 나는 원래 그랬으니까 그냥 검사 크게 안 할게요. 이렇게 이제 보통 말씀하시죠.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고 뭐 예전에 CT를 찍었는데 별로 병이 없었습니다. 환자는 그래도 검사를 해봤더니 심장은 좀 커져 있고 보신 바와 같이 마일드한 키드니 디스펑션이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NT-proBNP라는 것이 1100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 환자는 디스니언 익스러션이 있고 NT-proBNP가 증가되어 있고 컨제스천 사인은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인들을 해보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신부전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여러 가지 검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심장 초음파를 해봤더니 이젝션 프랙션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좌심실 수축 기능 저하의 수축률, 박축률 저하 신부전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를 보통 선생님들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쓰시는 거죠. 혈압 있으시니까 얼베살탄과 암로디핀을 사용하시고 당뇨에 대한 약을 주셨고 환자가 좀 숨차고 하니까 이뇨제를 주셨고 스타틴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에코를 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저희가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가 침부전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앞서서 우리 이혜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증상의 완화가 일단 환자한테 일단 내가 좋아져야 병원에 가는 목적이 있죠. 두 번째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삶의 질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사망률과 재입원의 예후의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후와 관계가 있냐? 이 왼쪽 거는 미국의 통계고요. 오른쪽 거는 우리나라의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레지스트리에서 신부전으로 입원했던 사람은 4년 지나고 나면 한 30% 정도 사망합니다. 왼쪽은 미국의 심장과 신부전과 캔서를 비교했는데 웬만한 솔리드 튜머보다도 하프펠러가 훨씬 예후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기준은 뭐냐? 캔서 환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증상도 좋아지지만 예후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치료 목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부전 약은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 또는 재입원을 줄이는 약이다. 근데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둥이 수축기 기능이 저하된 오늘 70세 여자의 케이스처럼 이런 환자한테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신부전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요 네 가지 약제를 기본적인 첫 번째 퍼스트 라인으로 왜 사용하느냐? 환자의 증상 완화와 사망 또는 재입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저희가 어떻게 약제를 조정하는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선생님들이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제를 선택하고 이런 약제가 중요하겠구나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일 어려운 약이 안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믹스되어 있는 컨비네이션 약제입니다. 하나는 네프라이신 이니비션이라는 아주 어려운 약제고요. 하나는 여러 선생님이 잘 알고 있는 AT1 블로커에 있는 발살탄이 붙어 있습니다. 거의 50대 50, 물론 49대 50이긴 하지만요. 반반 정도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애가 BMP입니다. BMP. 앞서서 장세용 선생님도 잠깐 설명했는데요. BMP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라스 시스템의 반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트리 유레시스, 소변을 빼고 혈관을 확장하고 파이브로시스를 억제하고 얘는 무지하게 좋은 애입니다. 얘는 좋은 애고요. 라스 시스템은 나쁜 애입니다. 현재까지의 치료는 어떻게 했냐면 나쁜 애를 나쁜 일을 못하게 블록만 시켰는데요. 요 약은 네프라이신 이니비터, BMP를 브레이크 다운 해버리는 요 네프라이신을 이니비션해서 좋은 애가 계속 좋은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듀얼 블로커다 이렇게 해서 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라는 약제를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적으로는 ARB 플러스 BMP의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일종의 이중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떠냐?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20% 정도의 심혈관에 의한 사망, 그 다음에 재입원율을 감소시켰습니다. 20% 저희 입장에서 보면 20% 아무것도 아닌데요. 반대로 엄청난 그 숨은 히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 에날라프릴과 비교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모든 신부전 연구는 플라세보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과 코카콜라하고 비교해서 코카콜라가 맛있다 그러면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 펩시하고 코카콜라가 맛있는데 20% 이상 더 좋다고 하는 거는 훨씬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날라프릴 그냥 골드 스탠다드하고 그냥 헤드 투 헤드를 비교했는데 20%, 서든 카디악 데스 20%, 심부전 30%.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약제를 사용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의 방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큽니다. 더군다나 급성 심부전으로 입원했던 사람을 딱 2개월 정도 사용했을 때 물론 이것의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BMP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서로게인 바이오마커로 봤지만 임상 연구에서 보면 이벤트를 무려 42%나 감소시켰습니다. 딱 2개월 썼는데 입원 환자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약제다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는 가능한 환자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ACE 이니비터나 ARB가 톨러러블하고 쓰고 있는 환자에서는 안이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을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약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어떠냐? 훨씬 좋다. 왜냐하면 재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신부전 가이드라인에서도 똑같이 사망과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ACE 이니비터나 ARB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안이로 교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환자에서 급성 악화로 입원한 환자에서 안이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험 기준이고요. 이 보험 기준은 첫 번째로는 입원한 환자에서 안정화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현재 보험 기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젝션 프랙션 40% 이하인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만성신부전 환자, 외래에서 보는 환자는 4주 동안에 안정적으로 ACE 이니비터나 ARB를 사용한 다음에 바꾸게 돼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것이 초기 치료로 보험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이젝션 프랙션이 40% 이하인 환자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초기 치료로 바꿨습니다. 약값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병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어떻게 환자한테 잘 설득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무리하게 바꾸지는 않지만 저희가 경제적으로 또는 쓸 수 있는 환자들한테는 가능한 한 사용하게 됩니다. 목표 용량과 시작 용량은 신부전에 어떤 약이든 다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는
100ml, 50ml, 200ml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2번 먹는 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압이 높지 않은 환자는 50ml부터 사용해서 50ml 안에는 발살탄이 26ml, 사쿠르비트릴, 네프라신 이미터가 24mg 섞여 있는 겁니다. 발살탄 용량이 저희가 스탠다드 용량이 80, 이니셜, 그다음에 16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하면 조금 여러 선생님들이 발살탄보다는 혈압이 조금 바서달레이션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잘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발살탄 용량으로 대략 어느 정도 용량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 혈압에 따라서 50ml, 100ml 또는 혈압이 아주 높고 문제가 없는 환자는 200ml까지 BI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하는 것이 목표 용량인데요. 환자가 혈압이 낮을 때는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 한 번 사용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의 사용은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 타당하고요. 특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는 환자입니다. 어떤 환자가 금기냐? 혈압이 떨어져 있는 환자, ACE, ARB의 문제 때문에 약제를 쓰다가 키드니나 포타심이 올라가는 환자, 우리가 보통 ACE, ARB 쓸 때 키드니 올라가는 키드니 레널 펑션이 떨어지는 환자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특별하게 복잡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과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 크레아틴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우리 개원가에서는 너무 비싸서 또는 새로 시작하는 거는 좀 너무 엄두가 되지 않는다. 근데 환자는 대학병원에 가지 않는다. 또는 대학병원에서 쓰고 있다가 환자가 약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 쓰겠다라고 하는 환자들은 안 쓰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CE, ARB를 쓰는 것이 환자한테 정말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한테 도움되게 쓰는 것이 권고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로 다시 돌아가서 얼베살탄을 앞서서 말씀드린 엔첼스트로라는 약으로 이 환자는 한 150g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100ml BID로 나중에 혈압 보고 200ml까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암로드필을 끊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충분히 이 정도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이를 이제 저희가 권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베타블로커입니다. 베타블로커는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셔서 사실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US 카베디롤 연구가 나왔을 때 CNN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이 세상 연구 중에 환자 약을 써서 하루에 2번 써서 사망률을 66% 감소시키는 약은 이 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카베디롤입니다. 신부전 환자에서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 그래서 이 베타블로커는 30에서 60% 정도의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트레이트와 핫밸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소프로롤, 카베디롤, 우리나라에서는 메타프로 석시네이트가 지금 어베러블하지 않기 때문에 네비볼롤, 이 세 가지가 가능한 환자한테 혈압이 높지 않는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는 환자한테 사용하는 것이 여러 선생님께서 꼭 잊어먹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상 금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증상도 호전시키고 재입원율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환자한테 사용해야 되는 컨트라인디케이션만 없으면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카베디롤 6.25 BID 조금 낮은 용량이지만 앞서서 엔첼스토라는 약을 썼기 때문에 이 약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앞서서 이혜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는 이뇨제이기 전에 심장내과, 신부전 영역에 있어서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약제입니다. 아까 랄 스타디하고 에페소스 트라이얼을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 연구는 사망률 감소를 시켰습니다. 사망률 감소와 재입원율 감소. 그래서 신부전, 시스톨릭 펑션이 떨어져 있는 박출혈 감소 환자에서는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감소시키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뇨제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고 앞서서 포타신과 크레아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벨살탄 암로디핀에서 엔체레스토, 카베디롤, 스피로락톤으로 저희가 바꾸게 됩니다. 다 사망률 감소와 재본을 감소시키기.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당뇨죠, 당뇨. 아마 이 강의는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한 1, 2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SGLT 이니비터는 당뇨가 있건 없건 신부전 치료에 가장 퍼스트 라인에 있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전은 너무 많아서 카디오, 레날, 메타볼릭한 이펙트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이런 기전을 통해서 당뇨가 있건 없던 수축률 저하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다파 또는 엠파글로플로진이 보시는 것처럼 약 36%의 프라이머리 아웃컴 감소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사망률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당뇨 약제가 신부전 약제로 가는 아주 획기적인 임상 연구였고요. 이게 엠파나 다파가 거의 감소시키는 정도가 동등해서 거의 클래스 효과에 맞먹을 정도입니다. 특히 콩팥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콩팥의 결과를 좋게 해주는 약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SGLT 이니비터는 앞서서 말씀드린 카디오, 레날, 메타볼릭한 이펙트가 다 있기 때문에 아웃컴이 입증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신부전 환자에서 박출률 감소 신부전 환자, 나중에 저희 케이스는 없지만 박출률 보존 신부전 환자, 어떤 신부전 환자에서도 환자의 입원 및 심혈관계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엠파, 이때는 엠파지만 다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SGLT 이니비터를 권고하는 것이 현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피오글리타존은 오히려 이대마를 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프페일을 일으키는 약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고 다파글로플로진을 저희가 했고요. 이 환자가 당뇨가 없었어도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이영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는 이 환자가 이런 나트리우레시스의 효과가 SGLT 이니비터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약간 나트리우레시스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환자의 볼륨 컨트롤을 위해서 이렇게 톨사마이드, BID를 사용했던 신미를 사용했던 환자를 앞서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컨제스션 심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5mm로 좀 줄었고 스타틴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출률 감소 신부전의 치료 전략은 이렇게 4개의 약제를 어떻게 하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직접 진단하고 처음에 치료하는데 어렵더라도 혹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소견서로 왔는데 박출률 감소 신부전인데 이런 약제를 쓰고 있으면 유지하셔야 되고요. 혹시 선생님들이 안 쓰고 있으시면 트라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동시에 이 약제를 사용할까? 적은 용량으로 아니면 한두 개씩 조금씩 올려서 사용할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있건 없건 간에 이 많은 약들이 환자의 혈압을 낮추거나 환자를 어지럽게 하거나 각각 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특히 나이가 많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렇게 항암제와 같은 이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감소시키는 약제를 우리나라에서도 3분의 1, 많게는 반 정도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환자 자체의 팩터죠. 환자가 혈압도 낮고 포타슘도 올라가 있고 크레아틴도 올라가 있으니까 약제를 충분히 못 쓰는 거죠. 두 번째로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셜 이코노믹 버든이 워낙 크니까 이 부분이 환자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하는 부분. 세 번째로는 부끄럽게도 클리니컬 피지션의 이너시아입니다. 사실은 너무 바빠서 이런 거를 고민하지 못해서 한 3분의 1 정도까지 사실은 클리니컬 이너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는데도 창피스럽게 대학병원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도 역시 약제를 많이 쓰고 환자한테 하는 게 안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에이스 이니비터 디지탈리스 1980년대 초에 나왔던 연구를 근거로 했던 하프펠 연구보다 무려 60% 정도의
60% 이상의 사망률 감소나 재입원율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약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이렇게 저희가 치료하고요. 저희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혹시 전원이 되거나 선생님들 보실 때 이젝션 프랙션이 많이 남아서 떨어져서 충분한 이발리에이션을 못했을 때는 꼭 이런 약제를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1, 2분 정도는 이런 환자가 혹시 이 환자는 똑같은 환자가 아닌데 좋아졌는데 어떻게 할까? 다 좋아졌다고 나한테 왔는데 어떻게 할까? 또는 여러 선생님들 치료하시다가 다 좋아졌는데 어떻게 할까? BNP도 떨어지고 환자 증상도 없어지고 에코도 좋아졌는데 어떻게 할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명확한 에비던스는 없지만 가이드라인 에비던스에 대한 메디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일부 연구에서 약제를 끊었더니 다시 나빠졌더라라고 하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마지막으로 해보면 오늘 제목이 환자는 괜찮다는 데입니다. 환자는 괜찮다는데 스테이블한 환자, 하펠류 환자, 특히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보존되는 환자 치료 목적이 뭐냐? 약제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서 환자의 증상 완화와 삶의 질, 예후를 개선하는 거다. 꼭 잊어먹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너무 어려운 약들도 많고 또 이미 쓰고 있는 약들도 있지만 사실 보면 아주 어려운 약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안이 중에는 ARB가 포함되어 있고 SGLT2 이니비터는 여러 선생님들이 당뇨 때문에 경험이 많으셔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약이 아닙니다. 이런 약제를 이런 박출류 감소 신부전 환자에서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고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이런 환자는 괜찮고 새로운 신부전 약을 써야 되는 거에 마지막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